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영상의 댓글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가 수익, 매매 일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매매 일지가 확실한 건지 좀 궁금해 할 수 있다. 이런 질문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 매매 일지 이런 거 올릴 때 보면 수익 잘 나오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과연 진짜일까 이런 이제 의문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워낙 포토샵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액 숫자 바꾸는 거 이런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매매 일지 계좌 공개는 다른 전문가들이나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날 매매했는 걸 다 보여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일일이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봐야 이제 검증이 되긴 하는데, 이거 다 보여주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각각 매매했는 걸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계속 가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휴마시스하고 파미셀하고 제가 네 종목 갖고 왔다 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뭘 했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대충 드립니다. 워낙 이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이게 대조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큰 중요한 줄기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매매했는 게 이게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고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샀는 거를 다 합산하면 이 결과치가 잔고 현황에 여기 나타납니다. 현재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고 여기에 수익이 얼마가 나고 해서 현재 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글씨도 작고 이렇게 또 하루하루 진행되는 변화가 이게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일단 당일 매매했는 거래 내역을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각각을 사고 팔고 했는 이 수익을 다 보여드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보여드리고 그 다음 여기서 얼마 했기 때문에 이걸 손실 났는데 여기서 수익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제가 증권사 프로그램 들어가서 해킹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수정하는 건 아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는 없으실 거예요. 혹시 여기서 무슨 변칙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고 이렇게를 다 설명해 갖고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보여줘 버리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하고 이 손익이 다 오픈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다 까고 가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말이 좀 많고 방송이 긴 단점은 있는데 자꾸 들어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스타일이 그대로 보여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지금 2년 한 5, 6개월 정도 했죠.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어떤 식으로 흘러왔다는 과정을 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댓글에 또 한 분은 예전에 제가 남북 경협주 할 때 하루에 180만원 벌었던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참 아련한 추억이죠. 그때만 해도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루에 180만원 벌었던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대지열병 하는 시즌에 그날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180만원 벌고 막 잘 나갈 때 1000만원 가지고 1600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그걸 거의 한 열흘 정도 만에 한 800만원 정도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700만원 돼가지고 그때 충격 먹고 제가 방송 일주일 쉬었습니다. 슬럼프 진짜 막 떨리는 그 경험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한 2번 정도 경험해봤는데요. 옛날에 선물 옵션 할 때 하루에 1000몇백만원 날리고 나서 막 사람이 막 손이 떨리는 그런 경험 있죠. 이건 진짜 완전히 중독성입니다. 일까지 가면 너무 슬픈 과거고요. 그래서 그런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000만원 갖고 하던 사람이 1500까지 갔다가 이게 거꾸로 한 700만원까지 수직 낙하했을 때 심정 순식간에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 일주일 중단하고 주식 일주일 동안 쉬었어요. 멈춰가지고 그 평정심을 찾는데 엄청난 그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다시 평정심을 찾아서 그 700만 원 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1600까지 갔다가 700 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몰빵 이렇게 안 하고 분산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급추락할 일도 없고, 최근에 저 매매하는 거 보시면 좀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제가 왜 바뀌었는지를 조금 대충 이제 감이 오거든요. 전에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근데 그건 이제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보여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이 계좌 오픈은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태경 BK 매수하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매매일지의 계좌 오픈은 수정이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197만 원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입력하는 겁니다. 1197만 원 하면 오늘 수익이 87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엑셀로 계산 수식을 넣어 가지고 4월 달에 268만 원 벌어 가지고 29% 수익이다. 왜냐면 4월 달 처음에 출발할 때 929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쭉 작년 5월 달부터 전업하면서부터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전업 출발할 때 5월 달에 300만 원 벌고 나서 제가 상당히 자신감 충만했어요. 이거 뭔가 이 답을 찾았다. 그리고 6월 달에 200 맞고 7월 달에 100만 원 손실 보면서 내가 했던 게 운이 좋았구나. 그래서 이 좌절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한 300만 원 손실 봤을 때는 절망을 느끼고 뭐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원래 3월 중순부터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중순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가고부터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봐도 제가 지금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주식 쫙 지금 오늘도 풀로 다 매수해놓고 넘어왔는데요. 주말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쫙 매수해놓고도 내가 가진 종목은 다 올라갈 것 같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빠져봐야 뭐 얼마 빠지겠노 이런 생각으로. 근데 실제로 다 올라왔었어요. 이제까지 제가 생각했던 게 거의 맞아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이 화면에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걸 이렇게 해서 뭐 하려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엑셀로 이 흉내를 낸 겁니다. 이게 월 수익률하고 월 집계 같은 걸 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2년 반 동안 저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잔고 이렇게 뭐 해가 돈 집어넣어 갖고 그냥 벌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뭐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아마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계좌 같은 거 오픈 안 되게 하려고 가리고 막 하려면 이것까지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월 1일부터 4월 오늘까지 해서 조회를 하면 이게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92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거죠. 929만 1,000원짜리는 제가 띄어버렸습니다. 이 1,000원까지 표현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929만원 출발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기말 자산이 현재 오늘의 잔고로 보시면 됩니다. 1,197만원이죠. 1,197만원 해서 수익이 87만원 정도 나왔다.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익이 87만원 아니죠. 오늘이고 이거는 268만원이죠. 4월달에 깜짝 놀랐다. 4월달에 수익금이 268만원이니까 이게 여기 집게 보시면 269만 7천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한 2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요거는 제가 출고 누구 해갖고 2만원 출고했죠. 요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건 금액이 작아서 제가 안 했는데, 어저께 방송할 때도 제가 오늘 출고하기 위해서 20만원치를 돈을 남겨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 돈 빼려고 20만원 남겨놨다가 어제 시간에 거래할 때 실수로 그냥 다 주문해버려가지고 오늘 인출을 못합니다. 3일 지나야 인출이 되죠. 그래서 이 2만원 뺐던 것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왜 하게 됐냐 하면, 금토일을 제가 야간 근무를 쓰는데 이 비트코인은 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하면서 좀 이제 음악 듣고 뭐 드라마 보고 막 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뭐 도지코인인가 그게 있길래 이거 도지코인 비전 있어 보인다.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테스트 하려고 제가 2만원 빼갖고 제가 가진 돈까지 합쳐갖고 4만원 가지고 저번주에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건 뭐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도박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르고 내리고를 찍어서 맞추는 듯한. 근데 저 나름대로 또 이 차트에 대한 뭐 저점과 고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이제 주말이 시간이 잘 지나갑니다. 이거 하면.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고 출근해가지고 딱 보고 적정한 위치에 딱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매수해놓고 그다음 할 일 다 하고 그다음 오후 나중에 이제 그 원하는 위치 목표점에 딱 오면 주문 딱 미리 넣어놓으면 되죠. 매도점 딱 넣어놓으면 체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래서 요 2만 원 인출시켜서 지금 한 2만 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만약에 3월 달부터 보신다면 3월부터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3월달 출발 금액 694만 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1197만 원이니까 3월하고 4월 두 달치 손익이 505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합치면 대충 한 500 몇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03만 원 정도 되죠. 2만 원 중간에 빵꾸 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뭐 계좌 오픈한다 해놓고 뭐 이래 엑셀로 짜갖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또 뭐 만들어서 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대충 3, 4월을 합쳐서 만약 3월부터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이익률이 7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중순부터 편의점 야간 뛰면서부터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겼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셔도 당일 이 순자산 금액 이거 하고, 그 다음 제가 매매했는 이 내용만 맞춰서 보시면 조작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굴고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손실 났는데 여기다가 계좌잔고에다가 돈 집어넣어놓고 수익 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거 학기 다 내면 이게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요렇게 보여드리고 엑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도 쉽고 나중에 뭐 집계해갖고 3, 4, 5, 6 2월달은 솔직히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2월달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5, 6 해갖고 나중에 뭐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한번 보여드리면 합산했는 게 맞는지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이거 보여드리기도 지금 벅찬데 벌써 시간이 한 12분 가버렸는데요. 여기다가 또 이것까지 띄어가지고 다른 잔고까지 해서 기간까지 입력시켜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혹시나 뭐 또 궁금한 점 뭐 의문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더 뭐 오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87만 원으로 해서 4월달 수익을 제가 뭐 20%가 목표인데 한 30% 정도 나오면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3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남은 4월 잘 마무리해 가지고 꾸준하게 한 달에 20%씩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한 달에 20%씩 수익 내면 이 출발 투자금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5월달 같으면 한 1200만 원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똑같이 20% 수익 나도 금액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서 큰 수익이 난다. 이런 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제가 1000만 원으로 해서 큰 꿈을 가지는 이유가 한 방에 미수 몰빵 해가지고 얼마 벌겠다가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20%씩만 계속 먹으면 이게 기하급수가 된다는 얘기죠. 원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20% 이렇게 올라가니까 점점점 빠른 속도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은 댓글에 질문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하락할 줄 알았는데 바이든이 1조 달러에 해당하는 뭐 교육 관련한 부분에 투자하겠다 하는 바람에 놀래갖고 어제 튀어올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위아래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따로 잡지 않겠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1조 달러 푸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나왔냐면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30만 명 넘게 나옵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5,0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재앙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자본이득세 인상한 소식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본이득세라는 게 자본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예를 들자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팔아갖고 돈이 이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득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데 100만 달러인가 그 이상 되면 이제 세금 붙이는데 지금은 20% 세금인데 이걸 39.6% 2배 정도 20% 세금 띠가다가 40% 띠가는 이 안을 지금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딱 보고 느낀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2조 달러, 2조 달러, 1조 달러니까 5조 달러를 5천조에 그냥 6천조에 해당하는 돈을 뿌린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저렇게 뿌리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답인 것 같아요. 돈을 확 뿌리고 그다음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부과시키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자산을 팔아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으로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돈을 지금 막 뿌려놨죠. 코로나 시작하기 전부터 뿌려놨습니다. 우리는 분수의 효과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정을 다 풀었습니다. 돈을 확 풀면 그러니까 이 바닥에다가 물을 확 부으면 물이 밑으로 확 쏟아져 갖고 이게 꽉 차면 솟구쳐 갖고 위로 확 솟구친다는 이런 관점으로 돈을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서민들이라든가 돈 필요한 사람들 뭐 취업 준비생들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확 뿌린 거예요. 막 뿌리면 그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이제 자꾸 들어오니까 그 돈 갖고 뭔가 소비를 할 거다는 얘기죠. 그럼 그 소비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분수 효과 이론인데요. 이거 실질적으로 잘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그 다 그 정치하고 경제하고 다 하죠. 경제 총리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죠. 그냥 돈 뿌려갖고 그렇게 분수 효과를 해서 살아날 것 같으면 뿌리 뿌면 그게 다 흡수될 법 없습니다. 땅바닥에 마른 땅에다가 물 확 부으십시오. 위로 안 솟구치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봅니다. 전부 자기 주머니 돈 넣어가지고 소비 안 하고 그거 전부 다 비트코인 투자하고 뭐 해외 직구로 물건 사고 이거 다 해갖고 돈이 지금 다 흩어져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수 효과가 왜 안 나오지 하고 갈등하고 있는 순간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수 효과가 실패했다는 그런 검증을 해갖고 비난받을 뻔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바뀌어버렸죠.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된다 갖고 이제 거기다가 그 전에 풀던 것보다 더 풀었습니다. 왕창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갖고 막 풀었죠. 그럼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계속 풀어가 빚내갖고 풀었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식에서도 그 보유세를 해가지고 연말에 주식 얼마 이상 가진 사람한테 세금 매길라 그러다가 반발이 심해서 못 걷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각종 세금들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뿌려놓고 걷어가기 때문에 똑같죠. 어차피 돈은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해서 이때까지 뿌린다고 했던 그 호재 부분이 상당히 상쇄돼 버리는, 주가는 많이 올라와 버렸고 돈 뿌린다고 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돈을 세금을 걷어 들인다니까 아니네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해외 증시 보시면 어느 정도 고점 위치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모를 급락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뭐 쭉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추세가 꺾여서 이제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간다는 얘기를 여기쯤에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별로 안 내려왔죠. 그래서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급락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무슨 조사 같은 악재 뉴스가 나와서 그런데 연쇄적으로 급락할 위험성이 있다. 위험 관리를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매매했던 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휴마시스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400만원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정말 이해 안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제가 돌아버릴 뻔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단 그 휴마시스 400만원, 그 다음 파미셀 200, 빅텍 200, 뭐 파메타 200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100만원 남아있는 거 가지고 어제 시간에서 MH 에탄올을 샀었습니다. 매수했는데 이게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MH 에탄올 매수했는데 얘가 아침부터 그냥 쭉 빠져가지고 손실이 발생해 버렸어요. MH 에탄올 어디 갔죠? 당일 매매 여기 있죠? 이 그림이 좋아갖고 했는데 딱
딱 띄워놓고는 확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이거 손절하고 손절했는 돈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냐면 오늘 제일 좋아 보였던 휴마시스에다가 1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했는 게 처음 출발을 이렇게부터 설명드릴게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제 시간에서 매수했던 MH 에탄올을 손절하고 그걸 다시 휴마시스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했는데 휴마시스가 또 올랐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냥 제가 했던 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마시스는 16,700원에 샀습니다. 16,70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에서 샀죠. 샀는데 여기쯤에서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서 일단은 이 100만원치 뒤에 매수했는 거는 이 MH 에탄올 손실난 부분에 대한 매수였기 때문에 이 손실이 커버되는 순간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 휴마시스 400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늘 400만원만 가지고 오면 된다 생각했어. 그래서 17,850원에 또 오를 때 여기쯤에서 바로 또 오르다가 밀리는 요때 혹시나 밀려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해가지고 MH 에탄올 가져왔던 부분이 손실난 걸 여기서 많이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되게 답답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휴마시스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아침에.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주식시장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가검사가 지금 자가검사 진단키트가 우리나라에서 될 것이라는 뉴스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나왔고 어떤 걸 할 것이냐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식약처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휴마시스에서. 그리고 나서 어제 시간에 거래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에 거래 어제 3시 58분에 휴마시스하고 SD바이오센스라는 두 군데 업체에서 나오는 자가진단키트를 조건부 승인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식약처에서. 이 국내 첫 사례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얘가 한 5% 정도 떴습니다. 근데 상한가 갈 재료인데 5% 정도밖에 못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투자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만약 이렇게 되고 나면 아마도 이거 내일 투자 매매 거래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올라가면 경고 먹기 때문에 매매 중단이 되든 단일가 매매가 되든 무슨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고 먹었는데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럼 내일 내일 하루 쉰다 그러면 하루 쉬게 됐을 경우에 단타하는 사람들, 미수 몰빵 들어온 사람들이 불안해서 손절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으로 해서 쉽게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쭉 갔는데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은 9시쯤에 뉴스가 뭐가 나왔느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 관련한 정부 회의를 소집해놓고 홍남기 부총리가 했는 말이 뭐였냐면 오늘 식약처에서 자가진단키트 2가지 허가가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예상되면 뭐라 그러죠?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당부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바로 100%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식약처에서 오늘 2가지 진단키트가 허가가 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총리가 식약처한테 보고를 받아서 사인했겠죠. 이 승인해주라고 사인했을 겁니다. 코로나 방역 대장이 총리니까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식약처에서 통과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통과된다고 부총리가 총리가 말했는데, 총리 대행이 말했는데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거의 10시 40분까지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안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재료 노출로 해가지고 안 올라가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게시판에 누군가가 식약처 허가 번호를 올렸어요. 허가 다시 해갖고 자가진단 키트 승인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쭉. 이게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이게 됩니까? 총리가 오늘 허가 된다 했는데 그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총리가 허가 한다 했으면 결제가 다 났기 때문에 허가 되는 건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식약처에서 허가 났는 공문서에 허가 몇 번 하고 남바 코드 딱 올라오니까 허가 됐네 그러고 올라갑니다. 벌써 됐죠. 어제 저녁부터 됐습니다. 된 게. 어제 저녁에 돼갖고 시간에서 상한가에 가야 될 게 이때까지 식약처의 문서로 도장꽝 찍힌 문서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못 믿고 그냥 계속 버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오니까 쭉 해갖고 상한가 들어가 붙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거.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느낀 게, 아, 사람들이 뉴스 같은 걸 안 보는 건지, 아니면, 뭐지, 지금 솔직히 제가 막 헷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로 해서 지금 올라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 그냥 400만원 가지고 있었으면, 상한가 400만원 들어갔으면, 120만원 수익이 났겠죠. 근데,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드려가지고 수익이 줄입니다. 87만원으로 수익이 줄어버렸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컴퓨터 꺼놓고 있었으면 120만원 수익 날 일을 건드려가지고 87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시면, 휴마시스가 19,950원에 일단 팔았습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서 끊기니까 안 팔 수가 없잖아요. 일단, 비중이 높으니까 100만원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왔길래 여기서 100만원을 다시 더 팔았는데, 여기쯤에서 팔은 것 같아요. 100만원 팔았는데 말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팔았던 게 상당히 아깝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서 이익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2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기회비용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재료는 한 일주일 뒤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답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를.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가 약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확 보급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풀리겠죠. 그 물량을 지금 휴마시스하고 SD 바이오센스 두 군데 업체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팔리는 이 1차로 나가는 이 부분에 집중을 안 합니다. 이건 오늘 시세 반영이 됐고, 그 다음 뭘 생각하냐면, 이걸 사람들이 직접 돈 주고 사가지고 많이 쓸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지금 한 4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걸 뭐 정부 보조를 해갖고 뭐 금액을 한 만원대 정도로 낮추게 되면, 만원 정도로 내가 검사받자 이런 의미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좀 찝찝하면 막 사겠지만, 4만원대 이 정도 되게 되면 또 비싸가지고, 정확하지도 않은데 이걸 내가 굳이 검사까지 해야 되겠나, 이런 쪽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올라간 이 부분은 승인됐다는 그 기념으로 해서 상한가 들어간 거고,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게, 과연 이게 많이 팔릴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상한가는 저도 생각을 했어요. 승인됐으니까 전국에는 약국에다 다 공급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다. 그래서 이 휴마시스의 호재다 해서 상한가까지는 봤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계속 팔릴 것이냐에 집중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당장 저부터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어디 갔다 왔는데 좀 불안하다 하면은 혹시나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줄 서가지고 검사하는데 가갖고 코에다 막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죠. 그것도 좀 이래 그런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4만원 내고 내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 해갖고 검사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로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걸 400만원 다 가져가긴 좀 그래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2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포메탈 이 부분은 충청 대망론 해가지고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하락했는데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제 정상들이 화상회의로 세계 기후협약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 대충 내용 들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탄소 배출을 50%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유엔에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큰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작정하고 탄소 배출을 50% 줄인다는 걸 어마어마하게 줄이는 거죠.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그걸로 해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관련 업종들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 깎아갖고 이렇게 하면 폭우 내리면 산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탄소 중립으로 해서 그렇게 가게 됐을 때 탄소 배출하는 부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탄소세를.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탈원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걸 찾아야 되는데 화력발전소를 할 수가 없죠. 메인이 많이 나오니까.
말이 좀 많긴 한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런 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탄소 중립인데 왜 내려갔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화력발전소를 줄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그린케미컬 같은 이런 종목이나 그 KC코트렐 같은 종목은 그 공장 꿀뚝에 연기 나오는 거기에 그 탄소 저감 장치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화력발전소 줄여버리면 그 꿀뚝이 그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이게 과연 뭐 탄소 배출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 4,000원짜리가 지금 이까지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밀려버렸습니다. 그 외에 의외로 이런 종목 있죠. 바이오 중류 이런 종목들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에 대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태양광 아니면 풍력 뭐 이런 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포메탈은 풍력 쪽에도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풍력 테마 쪽으로 해서도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포메탈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문제도 있고 풍력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충청 대망론 해갖고 서산에 땅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해서 2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빅텍인데요. 오늘 또 약간 밀렸습니다. 2%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당장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뭐 SLBM을 바로 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그 미국하고 그 바이든하고 김정은이 대화를 하겠느냐 아니면 북한에서 도발을 하겠느냐고 해서 배팅을 한다면 저는 일단 도발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도발을 해서 긴장 조성한 다음에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그냥 빅텍을 200만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파미셀인데요. 이 종목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이자나 모더나의 원료 공급을 하는 호재성 뉴스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거 뭔가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0만원치 더 줄였습니다. 여기서 100만원 더 샀다가 다시 200만원 손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만 남기고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재성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 팔기에는 좀 찝찝한 게 이게 내려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세력들이 누르는 것 같은데 다 틀어버리면 돌려서 위로 올라가 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그 100만원 줄이고 1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파미셀은 여기서 오는 손실이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원 남겨놓고 끝을 냈습니다. 요렇게 해서 어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그대로 넘어왔고 그 다음 그 파미셀 줄인 금액하고 휴마시스를 지금 이익 실현을 했죠. 400만원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MH 에탄올 그 팔하는 까지 해서 한 300만원치 정도가 추가로 남아있죠. 그 다음 파미셀까지 하면 400만원 정도 그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가에 고민하다가 제가 샀는 거면 간략하게 왜 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글벳 매수했습니다. 시간에 종가 할 때쯤에 YTN 뉴스에 뭐가 났냐면 설악산에 그 돼지열병 걸린 그 멧돼지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뭐 칠책을 막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드디어 설악산 쪽까지 내려와서 그 밑으로 남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약간 그런 것도 좀 걸리고 그다음 이글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애완견 뭐 이런 쪽에 뭐 해가지고 동물 관련해서 지금 그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애완견 많이 키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바닥 다지고 지금 도는 것 같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글벳 한 80만원 정도 남아있는 돈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태경BK 이 종목은 탄소 포집 기술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탄소 중립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어제 올라갔던 게 아마 탄소 중립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은 좀 하루 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태경BK가 석회석인가 뭐 그거기 때문에 돼지열병 뉴스 나오면 급등합니다, 이 종목.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얘는 200만원 잡았습니다. 100만원 잡았다가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100만원 잡았는데 마지막에 종가 때 뭐 잡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돼지열병 뉴스 나오길래 그럼 하나 좀 더 잡자 이래갖고 태경BK를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잡은 게 KGTS인데요. 이 종목은 전에도 몇 번 들어갔었는데 이상하게 얘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많은 회사냐면 바이오 중류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하고 같죠. 제시케미칼 바이오 연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바이오 연료인 제시케미칼이 이렇게 급등하는 걸로 봐서 KGTS 얘도 그 같은 그 부분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인데 바이오 중류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면 유종 물량도 뭐 1700만 주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로 보면 뭐 신소재 사업하고 뭐 등등등 해서 바이오 중류 제조하고 뭐 이 폐기물 처리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봤을 때 되게 좋지는 않아요. 하는데 일단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뭐 그 이 2019년도보다는 줄였지만 267억이면 상당히 잘 나온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그런 의미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산데 안 올라가는 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탄소 중립 이야기 나오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뭐 그린 케미칼 이런 거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잘 그 관심 두지 않는 이런 쪽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살짝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살짝 나왔죠. 그래서 요런 게 있어서 그냥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KGETS 잡았고 스페코 아까 말씀드렸나요? 스페코도 전쟁 관련주면서 풍력 관련주인데요. 이건 저것 때문에 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탄소 저감 50% 줄이겠다는 뉴스 나오길래 미국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을 많이 설치할 것 같다. 근데 스페코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풍력 타워. 그래서 그 텍사스 지역에 풍력 건설을 하면 멕시코 쪽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생산해서 그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이 각광받으면 스페코도 오른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그 횡보를 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방향 잡으면 또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쪽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가 때 잡은 건 그 대체로 탄소 중립 그 파리 기후 협약 관련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앞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유엔에 보고하겠다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MH 에탄올은 손절했고요. 얘는 아니었어. 그 다음 이글벳 잡았고 그 다음에 보유 종목 이렇게 해놓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가 그 야간 근무하는 날이라서 사전에 준비 못 해놔가지고 그냥 그 방송하면서 바로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놔야 월요일날 매매할 때 그 쉽거든요. 스페코 잡았고요. 그 다음에 태경 BK 잡았고요. 다 맞나요? 그러면 태경 BK 잡았고 KGTS 잡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그렇게 해서 쫙 뿌려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종목 잡은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앞두고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죠. 근데 이럴 때 특정 종목으로 몰아놓으면은 그 뉴스가 그 종목과 다르게 흘러가 버렸을 경우에 그 대응이 안 되죠. 하락해 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쫙 뿌려놓으면 어떤 종목은 호재성으로 맞고 어떤 종목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막 헷갈리게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위험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 버리면 수익이 줄어들긴 하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은 대체로 그 실적이나 뭐 기업 이런 상황이 좋은 종목들만 잡기 때문에 빠지는 건 조금밖에 안 빠질 겁니다. 대신 오르는 게 한 10% 20% 올라가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왕창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지금 4시 13분이니까 마지막으로 단일가 상황만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종목이 어떤지 이것도 한번 그 해놓으시면 내일장 예측이 됩니다. 이글벳 무난하고요. 태깅 BK 무난하고 KGTS 무난하죠. 스페코도 무난하고 파미셀 이 종목이 진짜 내려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비중을 줄여놨으니까 이건 그냥 감당해야 되고요. 빅텍 무난하고요. 포메탈 무난하고 의외로 포메탈 이게 좀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그 다음 휴마시스 얘는 어차피 상한가니까 아마 얘 저거 걸릴 겁니다. 그 매매 거리 정지 정도 뭐 경고를 하나 먹을 겁니다. 먹고 오면 일단 차라리 정지돼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단일가 매매 해버리게 되면
3일 동안 단일 가기 때문에 또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하루 거래 정지돼 버리면 월요일날 거래 안 해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화요일날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고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또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좀 사전에 준비 없이 그냥 바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두서없이 횡수수설한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2년 반 전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보셨기 때문에, 제가 손실이 하루에 몇백만 원씩 손실 보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도 다 보셨고, 하루에 180만 원님 벌어가지고 희망을 가질 때도 보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해서 잘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뭐 슬럼프구나 바로바로 느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스틀라니 투자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틀라니 선생님이 헝가리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투자자세요. 개인 투자자로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버신 분입니다. 워렌 버핏은 기관 투자가고, 코스틀라니 선생님은 혼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벌으신 분이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서문을 쓰지 못하고 남기신 책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처음 접하고 나서, 그전에는 제가 차트 책 막 보고 그런 남들처럼 차트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저도 한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상승 1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을 딱 읽는 순간에 이제 막 탕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래서 그 책을 몇 번 읽고 나서 해봤는데 안 맞았어요. 현실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안 맞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패턴이 코스텔라니 선생님 쓰는 책의 내용하고 다르게 움직입니다. 워낙 짧게 단타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그 책 한 20번 이상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그 책이 맞더라는 거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그 방식입니다. 생각을 하고 어떨 때 매수하고 어떨 때 매도하고, 이 기준, 코스타니 선생님이 가진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단한 가능성이 있을 때 매수하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큐마시스를 매수했거든요. 진단키트 이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올라가는 이 모습이 강하니까 이것을 매수한 거고, 그 다음 작은 수익을 위해서 매도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소심파 투자자. 여유 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매수했으면 인내를 하고, 그 다음 운이 따라야 된다. 지금 최근에 제가 운까지 따르고 있어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운이 안 따르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이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 내용은 제 영상 구독하셔갖고 찾아보시면 코스트라니 투자법 해갖고 나옵니다. 깜짝 놀랐는데도 최근에 들어가 보고요.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책이 내용이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말이 많잖아요. 책 읽어가지고 그걸 4파트로 나눠가지고, 코스트라니 투자법 1, 2, 3, 4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1시간 넘는 영상을 4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엄청나게 길죠. 근데 그거 최근에 딱 봤는데 조회수가 1000이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건 2200회 막 나오고 그랬는데, 와, 이 긴 지루한 내용을 이걸 눌러서 보시는 분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혹시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제 영상 동영상 쭉 보시면 코스트라니 투자법이라는 폴더 안에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요약해갖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다음 월요일 방송할 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